오늘 라이딩할 곳은 춘천에서 서울입니다. 춘천 라이딩은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 자전거를 좀 꾸준히 탔으면 당일치기 충천 왕복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안양천 합수부 왕복도 힘든 상태라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서 서울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ITX 청춘 열차를 타기 위해 용산역으로 향합니다. 용산역 앞에 도착하면 천국의 계단이 펼쳐지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끝에 천국의 계단 지름길이 있으니 잘 끌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열차는 미리 코레일톡 어플을 통해 예약했습니다. 자전거석이 있으니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하시려면 반드시 자전거석으로 예매하셔야 합니다. 먼저 탑승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출발 10분 전쯤 탑승구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열차는 도착하면 얄짤없이 정시가 되면 무조건 출발하기 때문에 꼭 탑승구 확인 후 바로 내려가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개찰구를 찾은 뒤 앱을 열고 바코드를 찍고 들어갑니다. 천국의 계단은 오르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 내리막길도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그 와중에 몰래 사서 헬멧에 넣어둔 빵의 모습도 보입니다. 8번 칸에 탑승해야 하는데 앞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열차칸 번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열차가 도착했고 탑승을 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보이지 않아서 서둘러 내려 역칸으로 향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열차 안에서 이동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니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드디어 열차가 출발하고 기다렸다는 듯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열차가 춘천행이 아니라 목포행을 탄 건 아닌지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먹어봅니다. 열차를 타고 풍경을 보실 분들은 오전 열차의 경우 좌측 창가 쪽으로 타시면 햇볕을 피해 앉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 춘천에 도착합니다. 춘천에서 목표로 하는 서울까지는 120km 정도가 되는 장거리 라이딩이라 라이딩 전 충분히 몸을 풀어야 하지만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를 몇 번 하다 보니 몸은 이미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공복이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 위해 가까운 시내에서 밥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평이 괜찮은 두부집이 있어서 시래기 두부조림집을 갔습니다. 일단 조림 양념 맛을 봅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졸이면 짜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식지 않고 그렇다고 졸여지지 않는 불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두부 한 조각을 조심스레 집어 밥 위에 얹어 한술 먹어봅니다. 반찬이 몇 가지 더 나오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래기도 얹어 두부와 시래기를 밥과 함께 떠서 조심스레 먹어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표정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하는 표정입니다. 밥에 비벼서 먹는 것과 밥에 살짝 얹어서 먹는 것은 양념의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찬이 다양하게 있을 때는 비벼 먹는 것보다 살짝 얹어 먹으면서 다양한 반찬의 맛을 함께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9대1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모처럼 장거리니 밥만큼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일단 의암공원 쪽으로 가서 북한강 자전거길로 합류하려고 합니다. 재작년 가을 춘천을 왔을 때 의암공원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올해 단풍이 늦게 물들어 살짝 기대를 하고 갔지만 앙상하고 색바랜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전거길로 진입해 가려는데 공사로 인한 통제 펜스가 세워져 있었고 이미 9월부터 산책하시는 분들의 터치 반환점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내년 3월 중순까지 출렁다리 공사로 인해 의암공원부터 KTNG 상상마당까지 통제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강 위치만 잘 잡고 가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통제인지 몰라서 그 다음 북한강 쪽 방향으로 길이 나 있으면 들어가 보곤 했는데 막혀서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공도를 따라 우측 방향 북한강 쪽으로 달리다 보면 KTNG 상상마당과 사막산 케이블카 이정표가 나옵니다. 둘 중 어느 곳으로 가셔도 북한강 자전거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가 조금 쌀쌀한 날이었지만 공기도 쾌적하고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하늘은 가을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나무 데크길을 따라 달리는 길도 단풍잎이 절정인 시기에 왔으면 예뻤을 텐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반대편에 보이는 산은 제법 울긋불긋 멋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막산 케이블카는 길이도 길고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제법 괜찮아서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를 지나 진입한 데크길은 유난히 진동이 심하게 느껴졌는데 원래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무가 변형된 건지 천천히 달려도 달리기 힘들 정도의 진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습니다. 뭐야 이거. 춘천 라이딩의 묘미는 확실히 이렇게 북한강 바로 옆을 달리면서 보이는 산과 강의 조화에서 오는 멋진 풍경 같습니다. 떨어진 낙엽의 모습과 낙엽을 밟아 부스러지는 소리도 낭만 터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지나 우측으로 꺾어 올라갑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라 강은 모든 풍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우측으로 다리가 나올 때까지 가다가 다리를 건너 좌측길로 접어들어 달리면 당분간 큰 갈림길은 없습니다. 간간히 은행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 바닥을 노랗게 덮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각 계절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서울과 춘천으로 가는 북한강 자전거길은 자전거 여행지로는 최고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에 자전거길도 한적하고 보급할 곳도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달려도 좋은 길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 북한강 자전거길이지만 서울 방향으로 달리는 내내 역풍을 맞으며 달려야 했습니다. 또 해가 저물수록 기온이 빨리 떨어져 춥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까지 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전거를 꾸준히 타지 못한 몸 상태라 체력이 언제 급격히 떨어질지 모르니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강천교를 건너기 위해 다리 위쪽으로 가파른 어필이 있습니다. 거리는 매우 짧기 때문에 어금니를 살짝 물고 올라주면 금세 오를 수 있습니다. 강천교를 건너 내리막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좌측에 편의점이 있고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 보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짐을 한가득 실은 자전거 2대가 보였는데 외국 여행객이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음료 보급은 감사하게도 구독자님께서 인스타를 통해 이온 음료 쿠폰을 보내주셔서 사용했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더운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오래 쉬면 몸이 굳고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억새가 꽤 긴 구간이 펼쳐져 있었고 우측에 억새 너머로도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살짝 넘어가 봤는데 길이 안 좋아서 다시 얌전히 원래 길로 돌아옵니다.
풍경을 즐기는 것도 잠시, 끝나지 않는 직선 코스는 흡사 팔당으로 향하는 시간과 정신의 방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이 끝나고 조금 더 가니 여름 내내 길게 자란 넝쿨과 풀들이 한쪽 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노면이 좋지 않아 달리기 힘든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이 길은 잔진동이 많기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 몸의 피로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렇게 노면이 좋지 못한 길을 달릴 때면 MTB를 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노면을 느끼며 지루하게 달리고 나면 북한강 철교 방면 좌측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르막길이고 횡단보도가 있으니 서행하며 차량 통행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공기가 깨끗하니 하늘의 구름마저도 마치 합성해 놓은 듯 보입니다. 강경교를 건너고 내려가면 일부 공사 구간이 있는데 이곳부터 강경교 인증센터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좌측편으로 건너가 좌회전을 한 후 바로 나오는 신호에서 우측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굴다리를 지나 올라오니 셀카존이 있어 지나치지 못하고 찍고 갑니다. 해양열 패널이 있는 터널 구간부터 미세한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오르막 중간쯤에 편의점이 있으니 이곳에서 한번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끝자락이라 그런지 확실히 공사를 하는 구간이 많이 보였습니다. 터널을 지나 내려가는 구간은 이미 양상해진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춘천을 오가며 매번 들르는 휴게소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역풍 맞으며 오다 보니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커 빨리 지쳤습니다. 오는 길에 만난 날파리 3마리도 함께 마트로 들어갑니다. 당부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는 초코칩을 하나 사서 먹고 에너지 젤도 미리 하나 먹었습니다. 휴게소 들어가는 길에 풍성하고 뽀얀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휴식도 취했겠다 힘차게 달려보려고 했지만 더 힘찬 역풍 때문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에 단풍을 품은 산의 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한 5초 정도 역풍의 시름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길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바닥의 파란 선은 놓치지 않고 따라가 줘야 합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데 몇몇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이는 가을의 풍경은 각기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큰 간절기와 초겨울 라이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추위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몰려오는 콧물도 한몫합니다. 차가운 역풍과 기온 때문에 달리는 내내 쪼르르 흐르는 약속물을 틀어막듯 훌쩍거렸지만 영상 보시는데 불편하실까봐 훌쩍임과 훌쩍임 사이를 골라 편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나면 모처럼 편의점이 보이니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리막을 한참 내려가는데 이제는 봐도 크게 놀랍지도 않은 뱀을 밟을 뻔했습니다. 워낙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급하게 살짝 핸들을 틀어 피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안 밟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다지만 워낙 작은 뱀이어서 저거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다잡습니다. 이쯤부터는 점점 익숙하고 많이 다닌 길로 진입하기 때문에 아직 거리는 많이 남았지만 마치 거의 다 도착한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이 또 북한강 자전거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북한강 줄기를 따라 바로 옆에서 달리기 때문에 경치 맛집입니다. 그렇게 앞에 터널 하나를 지나고 나면 세터 삼거리가 나오고 이곳에서 직진하면 경춘선 자전거길을 따라 왕숙천으로 진입해 갈 수 있고 좌측으로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강동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춘선 자전거길이 거리가 더 짧아 보이지만 조금 더 익숙한 길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가기로 합니다. 경춘선 자전거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오리 코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강 보면 달릴 수 있다고 말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세터 삼거리부터 시작되는 이 구간은 차도 옆길이라 시끄럽고 주변 상업시설을 따라 차량 진출입이 많아 위험하니 잘 살피고 가셔야겠습니다. 나지막하고 적당히 긴 오르막도 2곳 정도 있어서 서울 진입 전 괜히 힘이 빠지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해가 산을 넘어가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기온이 내려가서 이 시점부터 발이 시리는 느낌을 받았고 서울에 도착해서 달리는 내내 발가락이 몇 개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서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는 길 내내 액션캠 배터리가 속을 좀 썩였는데 무리정원쯤 왔을 때 인내심이 극에 달해 카메라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영상 보고 힐링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합니다. 물의정원은 여름에는 양귀비꽃이 만발했는데 지금은 또 노란 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의정원을 지나면 이제 팔당을 향해 가게 되고 이쯤 되면 팔당 쪽 많이 와보신 분들은 눈 감고도 집에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처럼 장거리 라이딩이라 슬슬 상체도 경직되어 뭉치기 시작합니다. 명불허전 서울 한강에서부터 이어지는 팔당 가는 길은 풍경도 멋지지만 이렇게 리엇하게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면 그 감성은 몇 배가 됩니다. 물론 역풍도 몇 배가 됩니다. 팔당대교 쪽은 다리 공사가 한창이라 직진하는 길은 우측으로 살짝 올라 우회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어를 미리 털지 못해 꾸역꾸역 팔당대교를 오르니 어느 정도 길이 정돈된 느낌이 있었고 다만 바닥을 거칠게 마감해 주행감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팔당대교를 내려와 시간과 정신의 방까지 가는 길은 가을의 풍경도 멋지지만 봄에 오면 벚꽃이 만개해 꽤 긴 구간 벚꽃 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릉이 타신 분을 뒤따르는 5명 정도의 팩 라이딩이 되어서 느리긴 했지만 지루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의 넘어갈 때쯤 아이유고개에 진입하고 아이유고개를 다 올라 산 능선에 걸친 일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유고개를 넘어 잠실한강공원 방향으로 가는 길에도 일부 구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복귀를 해보려고 했지만 날이 완전히 저문 후에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발이 너무 많이 시려서 잠실한강공원에 와서 잠시 노을을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아까 사놓은 초코칩이 꽤 유용하게 당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서둘러 다시 출발했습니다. 올해에는 동해안 종주를 다녀오긴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초에 자전거를 자주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려고 익숙하지만 늘 설레고 언제 달려도 즐거운 춘천과 이어진 북한강 자전거길을 달려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리긴 했지만 올해 빙판이 오기 전까지 라이딩 하시는 분들과 추위로는 시킬 수 없는 라이딩에 대한 열정에 불타오르는 많은 분들, 겨울에도 제 목까지 자전거길을 따스하게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